동생들 안녕, 주진담의 찰스형이야. 오늘은 형이 읽었던 이력서에 대한 글 중에서 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어서 그거를 형이 읽고 나름대로 소화해서 전달을 좀 해주려고 해. 이 형이 본 글은 이혜영님의 이제 텀블러 글을 본 거고, 이혜영님께서는 이제 페이스북, 실제로 미국 본사의 페이스북 채용 담당자의 글을 이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올리신 글이거든. 그래서 페이스북 담당자분은 이제 엠브라 벤자민이란 분이고, What do recruiters look for in resume at first glance? 이런 글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용 담당자가 첫눈에 한눈에 이력서를 어떻게 살피는가, 어떻게 찾아보는가 라는 제목이지.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엠브라 벤자민 님이 쓰셨고, 그거를 이제 이혜영님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텀블러에 올리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걸 보고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만 발췌해서 동생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해.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페이스북 인사 담당자께서 쓰신 글이고, 실제로 페이스북 인사 담당자 정도 되면 뭐 전 세계 최고의 그룹 회사 중에 하나잖아. 그 정도의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그 이력서를 읽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뭐 단순히 페이스북 뭐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글일 거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옮겨서 좀 옮겨오게 되었고, 뭐 사실은 이분께서는 이제 경력직 주로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경력직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만한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글이 꽤 긴데, 일단은 뭐 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떠한 걸 first glance에 보느냐,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살펴보느냐,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그 부분만 좀 발췌해서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는 가장 최근 직책이야. 뭐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상태가 뭐냐는 거지. 가장 최근에 어디에 있었고 직책을 뭘 맡았는지. 쉽게 말해서 그것이 내가 뽑고자 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퍼포먼스 마케터 팀장을 뽑고자 한다면, 뭐 퍼포먼스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는 애가 어쩌면 가장 적합한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가장 최근 직책을 본다. 이걸 봤을 때 너무 짧게 있었다, 그럼 왜 퇴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거 당연히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최근 경험이 내가 시키고자 하는 일이랑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걸 당연히 살핀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회사 인지도. 회사 인지도는 이분이 딱 말을 했어. 거짓말 안 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 일을 본다. 그렇지만 어떤 회사가 더 낫고 더 못해서가 아니라, 회사 이름을 봐서 아는 회사면 이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회사 이름을 살핀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모르는 경우라면 좀 더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 라고 이분께서 쓰셨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당연히 회사 인지도 보지.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일하는 분들은 뭐 회사 이름만 딱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몇 명 규모의 회사였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지, 매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괄호 열고 살짝 적어주면 그분들께서, 인사 담당자께서 파악하는 데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지? 자, 세 번째, 전반적인 경험. 쉽게 말해서 커리어가 이분이 쓴 걸 그대로 얘기해 줄게. 커리어가 발전하는가, 책임이 점점 커지는가, 직책이 타당한가, 이력서에 기록된 직무가 내가 찾는 직무와 일치하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뭐 커리어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아니면은 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승진을 해가지고 매니저급으로 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일 하다 저 일 하다가 막 바뀐 사람이 있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살핀다.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네 번째,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은 내가 찾고자 하는,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딱 정확한 키워드가 맞는지를 살핀다. 이분께서 예를 든 건 뭐 그 개발자 채용이기 때문에 뭐 루비 on 레일스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언어들, 혹은 뭐 MBA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검색해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격 요건, 흔히 말해서 이제 경력직 뭐 요건에 보면 자격 요건은 뭐 어디에서 일한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째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 그지? 다섯 번째, 경력 단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분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 내가 전에 다른 뭐 휴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에서 찍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쉽게 말해서 경력 단절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 내가 그때 뭐 봉사활동을 갔었다, 뭐 여행을 했었다, 뭐 가정을 돌봤다, 뭐 육아휴직을 했다, 뭐 등등.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지. 근데 그냥 쉬었어요, 그냥 방황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 3개월이나 6개월을 넘어갔을 때 설명하기가 쉽진 않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막 여섯 번째 온라인 활동. 쉽게 말해서 개인 뭐 홈페이지, 뭐 페이스북, 뭐 링크드인 이런 계정들을 링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클릭해 본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뭐 특히나 개발자라든지 요새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나 깃허브 계정을 그 이력서에 넣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살핀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 넣는 게 뭐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은 뭐 포트폴리오나 본인의 그 어떤 기술 스택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뭐에는 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일 것 같아. 자, 그리고 재반 문제.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언급된 걸로는 이제 거주 지역이나 취업 비자 문제.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지. 뭐 뽑으려고 했더니 외국인을 못 뽑는 건 아니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비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걸리겠지. 근데 뭐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 절차, 철자 오류, 문법, 편의성, 생각을 명쾌하는 표현 능력 등. 쉽게 말해서 이력서의 템플릿부터 그 안에 있는 맞춤법이라든지 예쁘게 만들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인사 담당은 그것을 살핀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이게 가장 충격적인데, 이 모든 것을 보는데 드는 시간은 30초 미만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 해도 지금 몇 분이 흘렀을 거야, 그치? 근데 이 모든 것을 보는데 30초 이내다. 근데 솔직히 이걸 딱 보고 내가 이 글을 읽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내 경험을 생각을 해봤어. 뭐 오늘도 내가 이력서를 몇 개를 보고 왔지만 이력서를 보고 그냥 쭉 살핀 거야. 현재 뭐 하는 사람인가? 아까 이 사람 말한 대로 현재 직책 보고 그럼 이 사람 여기 현재 이르기까지 현재 왜 나오려고 할까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현재 직장에 오기까지 패스들이 어땠는지, 쉽게 말해서 이직을 잦았는지, 그 사이에 공백 기간 없었는지, 그 플로우들은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했는지 아니었는지, 회사 규모는 뭐 이런 회사에서 저런 회사로 왜 옮겼을까 한번 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쭉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이 가진 스킬이 내가 뽑고자 하는 스킬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고 좀 더 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좀 더 살펴볼까? 이러면은 이제 30초보다 더 시간을 쓰는 거고, 여기는 탈락이다 싶은 것들은 그 30초에서 끝이 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뭐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서류가 통과할 확률은 10대 1이야. 쉽게 말해서 9개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10개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10개 중에 7개는 그래서 30초 안에 결정 나서 탈락이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7개를 제외한 3개 정도는 좀 더 30초보다 면밀하게 시간을 써서 진짜 뭐 면접을 볼 사람 혹은 전화 인터뷰를 할 사람으로 올리고, 애매한 사람들은 떨궈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3분 5분 보겠지. 그래봤자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것은 3분 5분 정도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많은 영상에서 맨날 이력서를 간략하게 쓰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넣지 말고 성과 위주로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을 했잖아. 그런 것들이 사실 뭐 페이스북이라고 다를 것도 없고, 사실 이분들 이 글을 본 다른 사람들도 이 글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옮기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뭐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한 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력서를 좀 타이트하게 쓰고 나를 잘 드러나게 쓰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것을 찾아보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탁탁탁탁 드러나게 써줘야 내가 내 정보가 30초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잘 전달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잘 전달이 돼야지 내가 최소한 10개 중에 3개 그 면접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3개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엔 사실은 뭐 내 진짜로 경험의 적합도가 맞냐 안 맞냐의 승부겠지만, 여기서 그냥 아예 걸러질 정도의 뭐 수준이라면 솔직히 그거는 굉장히 불운한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 실제로 페이스북 인사 담당자들이 이 많은 것들을 살피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이력서를 쓸 때 타이트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써서 어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비록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그 글을 빌어서 이렇게 왔고, 벤자민님, 이혜영님 거를 참고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이력서에 대해서, 특히나 경력직 이력서에 대해서 이런 형이 가져온 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하고, 형은 형의 또 다른 팁
뭐 면접이든 취업이든 이런 거 관련된 또 다른 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 동생들 안녕.